예, 17시간 만에 진화된 고양 저유소 화재. 휘발유 260만 리터가 태워졌고요. 주유소 100곳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. 260만 리터면. 그리고 돈으로 치면 44억 원어치가 된답니다. 근데 앞에서 전해드린 대로 무심코 날린 풍등 때문에 이 화재가 벌어졌다는 게 지금 경찰의 설명입니다. 어제 그 풍등 날린 스리랑카 노동자는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. 이미숙님, 이해가 안 갑니다. 뭐 이러셨고, 최기류님, 정말 풍등 날리는 게 불법이라고요? 물어오셨고, 김성기님, 풍등을 그럼 파는 건 합법입니까? 막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줄을 잇고 있는데, 이 사람 풍등을 날린 죄 하나에다가 그 풍등이 하필이면 저장고 밑에 깔린 잔디에 붙어서 불을 낸 거, 여기에 대해서는 중실화죄, 중실화죄가 적용이 됐습니다. 그 두 가지 죄로 지금 긴급 체포가 된 상태인데요. 자세한 얘기들 이분과 함께 나눠보죠.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참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. 풍등이 300m를 날아가서 휘발유가 잔뜩 들어있는 저장고에 밑에 깔린 그 잔디에 불이 붙었고, 그 잔디에 불이 붙는 것만으로 저장고가 불이 옮겨 붙지 않는 건데, 하필이면 거기에 뚫린 환기구의 불똥이 쏙 들어가가지고 꼬린을 해가지고 휘발유에 불이 붙었다,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. 지금 경찰 설명이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예,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. 물론 그게 축소 모형 실험이라든지 좀 더 그 정밀한 조사에 의해서 최종 확인이 되겠지만, 예. 일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풍등이라는 게 불씨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저장 그 탱크 바로 인근에요. 보통 수메다 이내에 그 유증기 통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통기관이라는 게 그 저장소 내에 있는 그 유증기를 외부로 배출해서 그 저장 탱크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, 지금 그러니까 기사에 다 환기구라고 나오는 것이 정확히는 유증기 통기구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게 유증기가 나오는 구멍이죠. 지금 그 불이 난 저장고 벽에 있는 게 아니라 저장고 인근에 있습니다. 옆에, 제가 지금 사실은 설계도를 예. 보고 있거든요. 네. 이걸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, 불이 난 둥그런 저장고가 여러분 있죠. 그리고 그 옆에 뭐라 그럴까요? 하수구 관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지팡이 모양으로 손잡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. 땅에서 불쑥 튀어나와 있네요. 지팡이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보니까 그 구멍은 잔디 쪽을 향하고 있네요. 그렇죠. 잔디 쪽인 지면을 향하고 있고요. 예. 정말 운이 나쁘게 그 아주 가까운 위치에 풍등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유증기가 배출되는 상태에서는요. 그 불씨가 아주 작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스파크웨어 같은 그런 작은 불똥도 그 유증기에 그 떨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풍등의 그 작은 불도 그 인근에만 떨어졌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게 발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. 세상에. 아니, 그 풍등이 이 넓은 하늘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날아가가지고 하필이면 그 환기구 옆에 떨어졌는가. 이게 참 기막힌 확률이네요. 정말 확률적으로 보면 홀인원 한 상태에서 그 골프공 꺼낼 때 또 번개 맞을 정도로 정말 확률은 굉장히 낮은 그런 그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. 골프를 치는데 홀인원 할 확률도 적은데 그 홀인원 한 공이 벼락을 맞을 확률 정도? 예. 야, 그 기막힌 일이지만 지금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뭐 CCTV 오늘 경찰이 발표라면 알겠습니다만, CCTV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요.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말입니다, 교수님. 네. 저는 그래요. 그럴 수 있다 쳐요. 근데 그럴 환경 자체가 사전에 방지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,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. 무슨 말인고 하니,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저장고 밑에 왜 잔디가 깔려 있습니까? 보통 대부분 여기뿐만 아니고요. 그 거의 모든 저장소 그 주변에는
잔디라고 이제 물론 표현되고 있는데, 잔디도 물론 풀도 있습니다만, 그 자글자글한 아주 10cm 정도 될까 말까 한 자글자글한 풀이 쭉 그냥 이렇게 깔려져 있는 거죠. 풀들이, 아니, 거기 풀이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 불 붙으면 어떡해요. 번개라도 맞으면 정말 어떡합니까? 근데 이제 풀밭에 번개가 떨어져도 날 확률은 없고요. 그래서 통념적으로 이제 그냥 그 잔디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, 그냥 넓은 이런 그 풀밭 같은 게 쭉 그렇게 깔려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.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요. 일단 저는 그거 하나가 좀 이거 문제 아니었나 싶고, 또 하나는 그래요. 그래서 잔디에 풀에 불이 붙었다 치더라도 그 불이 저장고 쪽으로 옮겨 붙을 개연성 자체를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그 환기구가 유증기 환기구가 왜 잔디를 향해서 뚫려 있어야 되는 겁니까? 조금 의문점은 남는데요. 그날 그 풍등이 잔디밭에 이제 풀밭에요. 떨어졌다고 떨어졌고. 근데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. 비 왔어요. 일요일 날 오전에요. 맞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그 잔디밭을 태우고 그 통기관 있는 데까지 불이 이동했다라면 그 시간은 좀 굉장히 걸릴 거고 또 젖은 그 이제 잔디밭으로 그냥 통칭하면 그 젖은 그 잔디밭이 그 작은 불씨 가지고 다 들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만 꼭 그 잔디밭이 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근에 풍덩이 떨어진 것만 가지고도 그 인근에는 유증기가 쭉 이렇게 깔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유증기가 어느 정도 농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면 인근에 풍덩이 떨어졌다라면 잔디밭을 태웠든 태우지 않든 그것이 점화원이 될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. 거기에 떨어진 것만으로도 잔디가 젖어 있어서 불이 확 붙지 않았더라도 유증기가 여러분 왜 그 유전 같은 거 화면 보시면은 유전 위로 막 자글자글 뭔가 끓고 있잖아요. 그게 유증기인 거죠? 그렇죠.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더운 여름철에 주유하려고 휘발유 그 자동차 그 주유구를 열면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피어 올라가는 거. 투명하게. 그게 유증기라고 보면 정확하게 맞습니다. 그 잔디가 물에 젖었어도 풍등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붙을 수 있다. 그건 이해가 가요. 그러면 그 유증기 통기구라는 것이 그렇게 붙지 않도록 뭔가 다른 쪽을 향해서 나 있다든지 이래야 돼. 그 주변을 뭐 방지 장치를 불티 방지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? 방이 손잡이 같이 휘어져 있냐면 그게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빗물이 들어간다든지 뭐 먼지가 들어가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면을 향하고 있는 거죠. 그럼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. 그럼 지면에서 뭔가가 화재 인화 물질이 발생하면 바로 붙게 되는 건데. 네, 지면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방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끄트머리에. 있긴 있어요. 지면을 향하고 있어도 뭔가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고 벌레라든지 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지망이 씌워져 있죠. 그렇죠. 그 방지망이 씌워져 있어도 유증기는 당연히 나오죠. 근데 그 인근에 풍등이 떨어졌든 다른 아주 가까운 곳에 잔디밭에 떨어져서 그 불기가 그 통기관 쪽으로 갔든 가능성은 굉장히 있죠. 또 하나는 자, 그래요. 홀인원하다 벼락 맞을 확률 수억 분의 1 확률로 불이 났다 치죠. 불이 나면 그걸 재빨리 진화할 수 있는 소화 장치가 완벽히 구비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소화 장치가 두 개 있었지만 하나가 고장 났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이게 일반 화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. 일반 화재 같았으면 만약에 거기 풍등이 떨어져서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불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. 보통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15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. 큰 불로 그 확대되기까지는. 근데 이 유증기의 불똥이 튄 경우는 켰다라면 그것이 큰 불로 이렇게 폭발을 동반한 대형 불로 이어지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. 정말 그게 수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1, 2초일 수도 있습니다. 그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이제 그 폭발을 동반한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초기 대응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빨리
그 화재로 이어질. 근데요, 교수님, 초기 대응에 실패를 했다. 그럼 그 다음에라도 그 다음 단계라도 소방 장치가 그러니까 너무 1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 그랬다 치더라도 정말 1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초 만에 그랬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소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이 그 다음 진화를 그 다음으로 번져가는 걸 좀 막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소화 장치 2개 중에 1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바람에 17시간이나 진화하는데 초기 진화하는데 걸리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 고장 난 건 어떻게 보세요? 그 포라는 설비인데요. 예. 그 저장 탱크 주변에 인근에 이게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2개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했다는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거고요. 그렇죠. 예,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. 근데 이렇게 큰 그 탱크가 동시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 그 포 2개든 몇 개든 가지고 단시간 내에 일단 그렇게 화재가 커진 상태에서는 진압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그 현실입니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풍등이 옆에 떨어진다든지 홀인원 하다 벼락 맞을 확률 정도로 뭔가 그 옆에 인화물질이 다가오면 그럼 매번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?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? 현재로서는 만약에 또 어려운 확률이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라면 그런 이 대형 화재가 재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.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네요. 그러니까 이게 홀인원 하다가 벼락 맞을 확률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. 예.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떤 대응이 예방이라는 게 정말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뭐 저부터도 풍등이 떨어져서 불이 날 거라고는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예측하지 못하셨으니까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게 뭐 이쪽으로 문외한이니까 제 말이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 상식선에서는 불이 났다 치더라도 이게 더 큰 화재로 벌어지지 않도록 번져가지 않도록 조금 더 빨리 막을 다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. 가장 이상적인 얘기긴 하죠. 그게 바람직한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그 주유 탱크 같은 경우, 이 저유 탱크 같은 경우에 불이 붙으면 현실적으로는 진화가 어렵고요. 지금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탈 수 있는 휘발유를 빼내는 어떻게 보면 좀 원시적인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합리적인 썼죠. 대응을 한 거고요. 특히 중동 같은 경우도 그 유전에 불이 붙으면 뭐 심지어는 며칠 또는 몇 달까지도 그걸 끄지 못하고 그냥 태워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풍등 같은 게 날아오지 않도록 막는 뭐 커다란 어떤 벽을 만든다든지 천을 뭐 골프장에 천막이라도 하나 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겠네요. 근데 그 저장소라고 하는 곳이요. 그 넓이나 면적이 그 웬만한 뭐 골프 연습장의 수십 배에 달하는 면적이 있고 또 풍등이 날아오는 높이가 뭐 50m, 100m가 아니라 그 이상의 높이에도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현재로서는 한다라는 게 정말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다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예측했다 하더라도요. 오늘 그 CCTV를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. 풍등이 날아오는 걸 대비해서 안전망을 친다라는 것은 공항에서 그 새가 비행기 엔진으로 들어와서 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새가 그 공항에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항 전체를 이 그물망으로 덮는다라는 거랑 마찬가지다. 좀 유사한 그 현실성이 좀 없는 그런 대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듣고 나니까 좀 씁쓸한 생각은 듭니다만 전문가, 소방방재 전문가의 지금 의견은 이렇다는 거 여기까지 도움 말씀 듣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이용재 교수였습니다.